안녕하세요. 1장 디멘셔널 모델링 프라이머 시작하겠습니다. 30분 안에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왔던 자료 같은 것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여기 팀즈 참석은 이쪽 블로그 쪽에 모임 참가 누르시면은 원격에서 할 수 있으니까 참가가 어려우시면 여기다가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시간도 안 맞는다 그러면 지금 슬라이드만 2개 공유해 놨는데 슬라이드 말고 녹화한 영상을 발표 동영상 쪽에 링크를 걸 테니까 혹시 놓치시면은 30분 안쪽 짧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젠다는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2개의 다른 세상,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목적, 그리고 출판과의 이제 은유 비교,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컴포넌트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디멘셔널 모델링 보케블러리 용어들, 그 다음 디멘셔널 모델링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들과 피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로 된 시스템이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운영 시스템과 데이터 웨어하우스, 소위 계정계, 정보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운영 시스템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쪽이고, 주로 건 단위로 데이터가 처리가 됩니다. 레코드 단위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그런데 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정보계 시스템은 주로 건 단위로 액세스하기보다는 활용 패턴이 여러 건, 수십 건, 수백만 건, 집계, 뭐 해서 어떤 비율을 본다든지, 증감률을 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됩니다. 제가 포인트를 좀 바꿀게요. 레이저 포인트. 그쪽에서 여기 크게 운영 시스템 사용자는 뭔가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데이터 웨어 사용자는 그게 잘 되는지를 관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운영 시스템에 데이터가 발생을 하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목적은, 앞쪽은 이제 여기 보면, 책을 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요건 들어오는 걸 들으면은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큰 예제로서 흔한 말로 데이터는 많은데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니면 예를 좀 가지고 뭔가 좀 주물러 보고 싶은데 슬라이스 다이스가 이제 필터링 걸어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다. 뭐 도대체 뭐가 많은데 단순하게 볼 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데이터에 의거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거꾸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목표가 사용자가 조직 내부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가 또 일관성 있고 믿을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항상 사업 환경은 변하고 데이터도 바뀌는데 이 바뀌는 게 잘 반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악용하지 않도록 어떤 권한이나 이런 보안 관리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의사결정의 기초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만들어 온 것들을 사용자가 잘 써야 된다. 이것들이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목적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알기 쉽게 얘기하려고 그 퍼블리셔의 편집장의 역할과 데이터 웨어하우스 매니저 역할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판사 편집장이면 고려해야 될 게 먼저 이 독자가 누구냐, 즉 사용자가 도대체 누구냐를 먼저 따져야 되고, 그리고 그 독자가 원하는 정보가 뭐냐, 그죠? 이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리자의 또 고민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도대체 누가 여기에 대해서 그 이익을 보냐. 그 다음에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쓰게 할 것인가. 콘텐츠 선택부터 구성 형식도 독자에 맞게. 항상 시작은 비즈니스 리퀘어먼트 요구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표시를 계속 해야 잘 읽을 거고, 그리고 잘 쓰는지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족을 이끌어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요건들이 일반적인 IT 쪽의 요건들, 필요 조건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본문에는 DBA이면서 MBA,
그 MBA가 뭐야 되죠? 마스터 디그리 비즈니스 뭐 예, 그거죠. 이거 였어야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IT이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쪽의 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리자 이쪽은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도 기술적인 쪽에 대용량 처리를 해야 되고 뭐 ETL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레이어 IT 전문가들이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리자들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시작해서 그쪽을 좀 많이 하이브리드하게 DBA, MBA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럼 쪽 킴볼 학파에서 학파라고 하겠습니다. 킴볼파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얘기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2002년도에 나온 판이고 제가 제보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3판이 나왔어요.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3판 또 여기 계시네. 한글로 번역본도 나오고 CNS에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3판에서는 용어가 약간 이거 어렵게 봤는데. 근데 3판이 양이 더 많아요. 많고 찾아보셔야지. 근데 핵심 내용은 거의 변경이 없고 3판 쪽이 어떻게 어려운 단어 왜 이렇게 많이 써? 그렇죠. 약간 좀 잘난 척. 비유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예전에 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뭐 말뚝에다가 무슨 양을 뭐 어떻게 하라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막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런 게. 근데 뭐 이것도 충분히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퍼레이셔널 소스 시스템, 데이터 스테이징 에리어, 데이터 프레젠테이션 에리어, 데이터 액세스 툴스 해가지고 크게 4개로 나왔는데요. 잠깐 그 3판의 내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3판 쪽에 아키텍처를 얘기하는데 그 3판 쪽을 보면 이건 얘는 이제 잘못된 사례인데 이게 그 독립된 부서별 마트를 구성한 경우 이제 용어가 백룸과 프론트룸 2개로만 나눴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크게 3단계로 했는데 이 스테이징까지를 백룸으로 하고 여기를 프론트룸으로 하고 해가지고 약간 용어만 좀 바뀌고 구조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런 구조 그리고 지금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규화 모델에 대해서 공격 엄청 하거든요. 정규화 모델링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아니다. 거기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 빌 인몬이라고 되게 이분도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업계의 뭐 어머니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CIF라고 코퍼레이트 인포메이션 팩토리라고 이 전사 EDW 컨셉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지금 프론트룸하고 백룸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섞여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얘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공격하는 거예요. 정교화 모델을. 디멘저널 모델링만이 진정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다라는 걸 깔고 있는데 이 3판에서는 약간 그래도 좀 대놓고 까진 않고 은근히 까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얘기 깐다고는 하지만 정교화 모델로 독도를 구축한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인몬, 비린몬. 이쪽은 100% 정교화 모델로 해야만. 근데 이쪽도 일리가 있는 게 이게 나온 거는 시스템이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그 데이터들을 주제 영역별로 통합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 CIF, Corporate Information Factory다. 근데 통합된 모델을 만들면서 그 정규화 모델의 시계열을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다는 거예요. 그게 Corporate Data Information Factory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활용은 데이터 마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허브 앤 스포크라고 그러는데 얘가 허브가 되고 이 허브에 대해서 용도별로 마트를 쭉 구성하는 게 인몬의 컨셉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행을 했고, 이제 킴볼이 막 공격하는 거는 이게 너무나 여기서 힘이 많이 들고, 그죠? 힘이 많이 들고, 낭비도 심하고, 유지보수도 어렵고, 레이어가 늘어나면은 변경할 때마다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은근히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유심히 한 십수년 동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게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크게 벌려야지 돈이 돼요. 이거 EDW를 만든 다음에 활용도가 10%도 안 돼요. 막 엄청 쌓아놓고. 근데 주장은 뭐냐 하면은 일단 다 모아놔야지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로 이 CIF를 막 몇백억씩 들어 만들어놨어요. 은행들, 뭐 큰 업체들. 그 2, 3년 동안 하나도 안 쓰다가 이제 그런 사이에 앞쪽에 비즈니스가 바뀌면은 얘를 바꿔야 되는데 얘는 바꾸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도화한다고 이제 2단계 다 엎어버리고 다시 또 크게 만들고 그 와중에 IT 부서는 예산 많으니까 힘 세지지 밑에 콩콩을 먹는 2차, 3차 업체들 너무 다 행복한 거예요. 여기 ETL 툴도 인포메티카부터 뭐 비싼 툴 막 써야 되고 마트는 또 마트 따로 리포트 따로 해가지고 규모가 커지니까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마지막 돈을 내는 업체 입장에서는 돈은 엄청 많이 내는데 효율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거죠. 유사한 게 빅데이터도 처음에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하둡 나왔을 때에 그 박스 업체들이 구글 보세요. 일단 쌌습니다. 다 쌓아놓은 다음에 요즘에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지 않냐고 쌓아놓은 거 가지고 알파고도 만들고 무슨 뭐 번역기도 만들고 우선 쌓으셔야 돼요. 우리 이 빅데이터 시대에 2등은 없습니다. 쌓으려면 우리 박스에다 일단 다 때려 박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도 구축해서 엄청 막 쌓는다고 했는데 쓰레기만 엄청 만들어놨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써요? 일단 쌓으세요. 분석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없지 않죠? 쌓으라고. 우리 박스 사세요. 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만 해도 이제 ETL이죠. 요즘에는 그 ELT? ELT잖아요. ELT. 먼저 쌓고 분석할 때 저기 트랜스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일부는 그게 좀 모르는 고객들은 막 당하는데 저는 이제 그 킴볼한테 많이 공감인 게 비즈니스 쪽에 리퀘어먼트 시작을 해가지고 명확한 활용이 딱 정해졌을 때 그거 가지고 뭐 마트를 만들건 빅데이터를 만들건 해야지 일단 쌓아놓고 봅시다 그러면 낭비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낭비가 심해야지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제가 이따가 몇 개 외국 사례 모델 갖고 있는 게 보여드릴 텐데 시간이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도 여기도 막 그런 싸움이 있었는지 2002년도에는 엄청 공격을 하다가 2013년도인가요? 11년도인가요? 13년도죠. 13년도 판에는 이렇게 얘를 일부 막 그림도 그려 넣어주고 뒤에 보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좀 아이라고 공격을 하고 왜냐하면 이 백룸하고 프론트룸하고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백룸은 고객 최종 사용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킴볼은. 여기는 식당이면은 주방인데 주방에 손님이 와서 건드리면 안 된다. 완성도 안 된 음식 건드리면은 안 되고 잘못하면 다친다. 뒤기도 하고 뭐 망칠 수 있다. 최종 사용자는 용도에 맞게 딱 요리된 것만 먹어야지. 왜 안에 작업하는 데까지 들어와가지고 하면 안 되겠어. 백룸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인문의 CIF 그리면서는 프론트룸이 백룸을 많이 침범하고 있잖아요. 백룸은 정규화 모델은 최종 비즈니스 유저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잘못 커리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백룸은 건들지 말아요. 그래서 3판에서도 이제 결국 뭐 약간 좀 타협한 게 이 모델이 백룸은 안 건드리잖아요. 이렇게 딱 여기서 그죠? 정규화 모델까지 좋다. 인문 뭐 통합하세요. 일리 있어 그래. 막 시스템 터졌으니까 통합 주제별 정규 모델링 하세요. 그러나 프리젠테이션 하는 부분에 즉 비즈니스 유저가 건드리는 프론트 룸은 여기 안 가고 이쪽에 버스 아키텍처로 된 디멘전al 모델에서만 해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좀 물러났어요. 현재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델이 이 형태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유지하고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실제로 여기 데이터의 활용률이 10%가 안 돼요. 10%가 안 돼요. 근데 킴볼의 버스 아키텍처는 이 부분이 없고 다시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데이터 웨어하우스 버스 아키텍처 컨펌드 팩트와 컴포트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이거 만들어지기 전까지 조금 뭐든지 다 그냥 스테이징으로 툭 쳐가지고 그냥 백룸인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 필요한 만큼만 집어넣으라는 거고 어떻게 든지 간에 이거 ETL 하면서 검증이 됐는데 못하러 또 정규 업무를 또 만드냐 그건 이중 낭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일단 운영 시스템은 바깥쪽에는 원천이고 얘들은 이제 보통 이런 그 과거에 대한 질이나 뭐 집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질을 날리기엔 되게 힘든 구조로 되어 있고 정교화 모델이거나 아니면 뭐 과거 데이터를 많이 보관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능상의 장애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운영 시스템이 직접 집계 쿼리를 던지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스테이징 에리어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식당에서의 그러니까 음식점의 식당 같은 그러니까 여기 요리를 내주는 데가 이쪽이면은 요리 내주기 전까지 뭔가 가공하는 이쪽 단계고 여기에 구조적 요건은 접근 금지예요. 사용자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 왜냐하면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완성되지 않은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오면은 의사결정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엄한 정보를 날릴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여기 정제하는 그런 데고요. 여기서 잘 정제하면은 이제 비로소 이 프레젠테이션 에리어, 프론트 룸 쪽에 데이터가 그 다차원 모델로 예쁘게 딱 만들어져 있고, 그럼 그거를 다양한 액세스 툴 가지고 뭐 그냥 무슨 쿼리 날리는 걸 수도 있고, 엑셀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파워비아이나 태블로, MSTR 뭐 이런 걸로 붙어가지고 딱 보거나 또는 뭐 데이터 마이니지 붙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러면은 이 킴볼은 이 전체를 다 합해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문. 네. 참, 그 앞에 얘기해 보시면. 네. 아니요, 요 다음. 제일 궁금했던 게, 요 다음에 스테이징 에어를 예. RDB를 쓰거나 플랫 파일을 쓰거나 두 개 장단점이 묘하게만 설명을 해주셨어요.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걸 더 많이 쓰세요? 아니 여기는 이제 그 운영 시스템과 프레젠테이션 사이에 있는 모든 게 스테이징이다 이렇게 써 있던데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걸 RDB를 쓰거나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RDB를 쓸 수도 있고 예. 플랫 파일로 떨궈서 플랫 파일 핸들링을 해서 3판에 보면은 이미 그 정규화 모델로 정리가 잘 돼 있으면은 RDB가 더 그 기존 투자를 더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RDB로 그냥 쓰는 경우에는 책 뒤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ODS라고도 ODS는 또 다른 얘기고요. ODS는 별도의 이어져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다른 이야기인데 예. 사실은 결국에 데이터 스테이징 에어리어를 정교화된 RDB를 쓰는 거면 뭐 물론 이제 아니 쓸 수 있다. 논리적으로 ODS라고 부를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ODS로 예, 예. 안 쓸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ODS 아닙니까? RDB를 쓰면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래도 RDB를 안 쓰면은 빅데이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이크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제 얘기 드리려고 넣은 게 있는데 오케이. 일단 여기 그 사실상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 한국 IT 업계에 그런 특성 때문에 그 ODS, ODW라는 것도 있어요. ODW. 운영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ODW라고 아직 금융권에서 ODS를 더 강화해가지고 ODW라는 얘기도 있어. 막 뭐 쓸 수 있어요. 근데 킴볼이 계속 공격하는 거는 걔는 낭비가 심하다는 거예요. 유지 보수도 힘들고 저쪽에 정규화 모델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 그 하도비 나오기 전에 스테이징 에어리어에서 플랫 파일 핸들링 하는 거는 그냥 다 C 코딩이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전에? 과거에? 그런 케이스로 많이 쓰시나요? 아니 막 그렇게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플랫 파일들은 외부 전문이나 뭐 이런 그 외부 인터페이스 할 때에 떨궈주면 계속 올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트랜스폼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네. 올리는 형태들만 그런 걸 많이 파일 했어요. 쓴 거고 만약에 진짜 아주 옛날에는 파일 가지고 좀 했겠죠. 지금 결국에 다 RDB로 많이 대부분 RDB로. 스테이징 에어리어 쓰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 몇 시지? 시간 아직 10분 남았네요. 그러면 제가 10분이 남았는데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말씀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네. 저요? 첫 시간은 그래요. 두째 시간부터 술 먹다 안 나올
이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입문에 비교적 최근에 DW 2.0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빅데이터를 포함해서 차세대 아키텍처를 또 발표한 거 입문 CIF 이후에 보면은 여기는 이 보면 되게 복잡하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비정형 데이터도 포함한다. 정형 데이터 말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정형 데이터면은 여기 보면 주제 영역별로 쫙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가로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넣은 거예요. 즉 발생한 다음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쓰입니다. 점점 그러다가 이제 아카이브 될 때는 거의 이제 쓸까 말까 이런 것처럼 사용 빈도에 따라 가지고 스토리지 전략을 틀리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인메모리 같이 좀 비싸고 빠른 스토리지로 구성을 하고 이쪽은 그야말로 값싼 뭐 AWS3나 이런 되게 싼 걸로 박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정형 데이터도 소화하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레이어를 이 사용 빈도에 따라서 이렇게 레이어를 주고 대신 이게 복잡해졌잖아요. 그 복잡한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 엔터프라이즈 메타데이터 리포지터리라는 걸 둬가지고 메타데이터를 강화해서 메타데이터 이제 비즈니스 테크니컬 뭐 이런 걸 다 넣어서 활용은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를 접근해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CIF 이후에 빅데이터가 포함된 전사 정보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아키텍처를 발표를 해서 이게 2011년도 국내에선 11, 12, 13년도 그 DW 있잖아 해가지고 잠깐 반짝하다가 지금은 그냥 막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빅데이터도 이제 포함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빅데이터 하도 빅데이터 하니까 자 이제 8분 남았는데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녹음하고 계신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가 또 이 DW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 메타데이터는 뭐 아까 비즈니스 메타, 테크니컬 메타 이렇게 있고 데이터가 아닌 설명한 건 다 메타데이터죠. 그리고 ODS는 이게 인몬이든 킴볼이든 정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의 실시간 내지 준실시간성 요건이 있을 때에는 ODS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실시간 요건을 이렇게 해소합니다. ODS는 약간 좀 특수한 그런 거고, 쟤를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일부로 많이 이제 흔히 넣는데, 조금 전에 그 표준 그 컴포넌트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다 아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방법에는 요구사항에 저런 게 필요한데 마트에 해결 못하면 따로 만들어 쓰세요. 그거예요. 인문도 마찬가지예요. CIF를 만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왜냐면 다 통합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고객이고 저기도 고객이 있어. 그럼 CIF에서는 통합 고객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걔를 만들려면은 두 개가 발생한 걸 배치로 말아야 되는데 하나가 발생할 때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걔들은 무조건 카피해서 한 대 갖다 놓고 얘는 우대에 있으니까 정리 안 됐지만 그냥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두 가지가 있고 이제 디멘저널 모델링 용어인데 팩트 테이블은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밑에 팩트 테이블 구성은 이렇게 매저값, 측정값이 되는 이 판매량, 판매 금액 이런 게 들어있는 게 팩트 테이블이에요. 팩트 테이블은 포린 키로 이 팩트를 설명해주는 디멘전 테이블의 키 값들만 가지고 있어요. 팩트 테이블이 보통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사이즈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어요. 주로 인티지 값으로, 압축률이 좀 인티지 값으로 갖다 놓고, 디멘전 테이블은 거꾸로 이렇게 이 키를 가지고 팩트 테이블을 설명하는, 어트리뷰트라고,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디멘전 테이블들은 팩트 테이블에 참조되는 키 컬럼, 단위 키 컬럼 하나하고, 이 디멘전 테이블을 설명하는 뭐, 레이블 또는 디스크립션, 뭐 이렇게 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멘전을 잘 만들어야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쓰기가 되게 좋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쓰면은 실제 표로 보면은 팩트 테이블에 이 금액들이 여기 이렇게 썸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설명하는 놈들이 디멘전의 디스크립션에서 조인이 걸려가지고 떨어지는 건데 디멘저널 모델의 기원은 딱히 합병이 만든 게 아니고 70년대, 60년대부터 이렇게
잠깐 쓰다가 이 책에 보면 뭐그 닐슨 앤 리서치인가 거기서 먼저 세일즈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뿌리다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요거 간단하게 몇 개 사례를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어디 프로젝트 하다가 안 보이지? 죄송합니다. 이게 그 MySQL로 된 이게 소셜 그 미디어 분석이었는데 이렇게 5개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게 직계 테이블들이에요. 분석 결과, 뭐 크롤링 데이터, 베이스 코드, 카테고리 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리포트를 만드는 놈이었는데 이 크기가 30MB짜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디멘저널 모델로 해가지고 이 팩트 테이블 쪽에는 인티저로 키값만 이 디멘전들을 키로 받아가지고 키로만 구성하고 여기에 카운트가 이제 매저가 되는 거죠. 카운트가 관리 데이터 2개 있고 이렇게 구성해서 디멘저널 모델을 만들었더니 지금 얘가 뭐 한 1000만 건이고 얘들은 얼마 안 되는 거야. 다 합해도. 그럼 1000만 건 발생하는 레코드의 한 건의 길이가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이런 데 보시면은 뭐 컴퍼니명, 프로덕트명 다 N바차 100 이렇게 크게 잡아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효율적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얘를 이제 뭐 일단 컬러명도 바꾸고 팩트 디멘전 해가지고 했더니 사이즈가 거의 30분의 1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DBMS 처리할 때 한 번에 읽어드리는 메모리 로딩하는 양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성능이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멘전 팩트 구조를 잘 지키면은 성능에서 많은 그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운송 쪽그 마트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뭐 일자 같으면은 데이트 키 하나만 인티저 키 하나만 가지고 있고 팩트 테이블 쪽에는 이제 트랜잭션 데이트죠. 요거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뭐 몇 번째 주고 공휴일이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다 여기서 다 해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키만 갖고 있는 식으로 됩니다. 공급자 코드 그럼 코드는 여기 있고 코드 값만 팩트 테이블에서 어딘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서플라이 코드만 이제 2개가 딱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설명이나 이런 같은 건 여기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0만 건이 반복이 돼도 인티저 4바이트짜리만 1000만 건 반복이 되는 거지. 이 키가 예를 들어 캐릭터 50짜리 디스크립션인데 이게 1000만 반복이 되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성능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해외의 그 모델인데 사례를 보면은 팩트 테이블은 이렇게 이 키들만 쭉 가지고 있고 키들하고 값만 가지고 있고요. 이 디멘전 보면은 위에 이거는 툴이 만들어준 관리 컬럼들이고 이거는 무시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 키가 되는 아이디 이건 자동차 플릿 아이디와 나머지 이제 또 얘를 또 스노우플레이크면 다른 걸 또 걸기도 하죠. 키를 이런 식으로 디멘전은 단일 참조 키 컬럼과 설명들이 쭉 넘버, 시리얼 넘버 다 이렇게 있고 팩트 테이블 쪽에는 걔를 참조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식으로 다차원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디멘전al 모델 예제고 디멘전과 팩트 2개의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잘못 알지 사실인데 이게 결국 디멘전 모델을 만들 때에 그 그래뉴러티라고 그레인 뭐 집계하는 수준을 집계해서 하지 않고 원칙은 발생하는 건 그 수준 그대로 한 건만 하는 거예요. 1단위로 데이터가 발생하면은 그 1단위 발생하는 건건 하나를 마트 테이블에 넣어야지 어떤 유연성, 확장성 이런 게 보장이 되지 집계를 해가지고 나버리는 순간에 그 집계 이하의 요건이 들어올 때는 대응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데이터를 마트에 설계를 할 때에 최대한 발생하는 그대로 1대1로 넣어줘야지 이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데 집계해서 넣어버리면은 유연성도 떨어지고 확장성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성 부분은 뒷부분에 얘기할 컨펌드 디멘전과 컨펌드 팩트를 쓰면은 버스 아키텍처로 해가지고 분산 구조가 완성이 되는데
저거를 아까 사일로식으로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만들게 되면 확장성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킴볼의 원칙을 지키면은 이렇게 부서 수준이 있고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집계 말고 로우 데이터까지 볼 수 있고 그리고 패턴을 몰라도 유연하게 또 요구사항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컴파운드 디멘전과 버스 아키텍처를 통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야 될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기술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 무조건 비즈니스가 먼저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비즈니스적 후원자를 확보를 해야 된다. 한 방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한 방에. 그 정규화 ERD, CIF를 만드는 이게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이제 엄청 싸웠거든요. 인문파하고. 네, 뭐 현실적으로 돈이 되니까 저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비즈니스 얘기. 최종 비즈니스 사용자한테 중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이제 컴파운드 디멘전스라는 얘기고 요약한 거 넣지 말고 가장 바닥에 그런 데이터를 쓰라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가 변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그것도 결국 그 발생하는 집계하지 말고 발생 수준으로 최대한 갖고 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용자가 써야만 얘가 성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2분 오버했네요.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중간중간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있습니까? 예. 네, 질문하시죠. 질문까지 하고 녹음 중지하겠습니다. 끊은 거예요? 아니, 아직 안 끊었습니다. 아, 끊으시죠. 네, 그러면 질문은 끊고 하겠습니다.